저는 더 이상 뭘 사고 후회하는 게 없어요.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불경기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껏 사온 물건들 중에 후회하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좀 돌이켜보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없을 수가 없는데? 뭐가 문제지? 내가 기억을 잘 못하나 하면서 집을 막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이제껏 사온 것들, 샀던 물건들 이렇게 막 계속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꺼내보고 이렇게 보는데 안 쓰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후회하는 물건이라는 컨텐츠는 진정성이 너무 없어서 찍을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야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3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우친 취향을 가지자예요. 사실 치우쳤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들잖아요. 요즘 워낙 육각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캐릭터의 그 밸런스가 잘 안 맞으면 굉장히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회피는 좋은데 물몸인 경우에는 한 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가버리고 체력은 좋은데 공격력 없으면 계속 맞고만 있어야 되고 물론 게임과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사교적이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모든 요건들이 다 꽉 차 있기를 바란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패턴에서도 이 물건이 정말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기 마련인데 그런 물건을 사게 되면 장점은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인데 단점으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물건은 결국 선택받지 못합니다. 차라리 한 가지의 영역이라도 완벽하게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물건 걔가 오히려 선택되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걔부터 떠오르거든. 그래서 이건 물건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치우치는 게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외길 인생을 조진다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긴 합니다. 그 조건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인생을 한 군데 몰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나 소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 조건에서 이런 걸 해주는 물건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분명히 모두의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오히려 그 물건을 꾸준히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카키색의 예쁜 러닝화를 이번에 사게 됐어요. 그러면 바지도 양말도 상의도 모자도 모두 그 카키색과 어울리는 녀석들로 매칭을 해주면 그 신발을 딱 집었을 때 입을 옷이 딱 있거든요. 신발은 카키색 예뻐서 샀는데 옷장 보니까 카키색이랑 어울리는 게 없어요. 막 형광색, 핑크색, 막 파란색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예뻐요. 근데 톤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옷장을 열고서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입을 게 없네?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주인공이 옷장 딱 열면서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지? 하는 그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그 상황 거기에 어울리는 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톤이 일치된 구매 패턴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섞어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 카키색 신발에 맞춘 구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브라운, 베이지 요런 계열의 신발에 맞춰진 톤이 하나 있으면 얘네 둘은 어느 정도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쪽은 카키색에 맞춰져 있고 한쪽은 형광색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건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지? 좀 더 사야겠다. 그러면서 자꾸 뭘 더 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한쪽 길을 쭉 파는 거죠. 내가 러닝을 좋아한다. 그러면 러닝 용품을 쭉 파시고 러닝 용품 안에서도 톤을 딱 정해서 나는 얼스 계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깔들만 딱 추려서 나는 사겠다. 아니면 나는 원색으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나만의 딱 선명한 취향이 있고 나의 확고한 그 테마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완급 조절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도 다른 녀석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러닝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러닝만 가지고 쭉 가기는 쉽지 않아요. 러닝을 하다 보면 지루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트레일 러닝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러 갈 수도 있고 자전거까지 타다 보면 근데 철인 한번 해볼까 하면서 수영도 관심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취미라는 것도 파생을 하고요. 소비라는 것도 파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파생을 얼마나 내가 컨트롤을 잘 하느냐, 얼마나 이 주변의 매력적인 취미들로부터 내가 귀를 닫고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평정심, 이너피스 이거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과 취미생활 중에 취미생활에 몰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힘을 좀 빼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모나미룩 같은 거 그냥 무신사 스탠다드 가서 딱 화이트 블랙 그런 딱 캐주얼한 정장 같은 느낌의 출근할 수 있는 거 딱 그 라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절약을 한 다음에 취미에다가 몰빵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소비를 좀 나눠서 하시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냥 조용히 묻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취미로 넘어오게 되면 나는 나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나만
나만의 뚜렷한 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구축을 해놓고 일상생활의 나를 보면서 나는 취미할 때는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한 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상생활에서는 그러지 못하지? 저 캐릭터 좀 아쉬운데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일상생활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는 어디로 이어진다? 과소비로 이어진다. 왜냐면 거기에서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쪽에 내가 잘 모르는데도 그쪽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냥 막 사게 돼요. 왜냐면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저것만 사면 나의 이 일상생활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왠지 채워질 것만 같은 그 공허함,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의 영역을 잘 모르면서도 소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일상생활 룩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했구나, 저 사람 저 취미에 시간 많이 썼나 보다, 아는 게 정말 많네 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대신에 자전거 잘 아니까, 나는 대신에 러닝 패션 잘 소화하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잘 타이르면서 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타협 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요즘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 가서 막 검색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색깔의 그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그 스크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서열을 매깁니다. 내 머리 안에는 이미 그 물건들의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들어왔던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보고서 예뻤던 것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항목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나만의 기준대로 그 서열을 매기고 나면 아래쪽 놈들은 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그냥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얻게 된 부산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나랑 관계없는 녀석들이에요. 가격이 됐든 색깔이 됐든 뭐 디자인이 됐든 그걸 다 아우르는 그 1, 2, 3등을 이렇게 고르고 나면 고민하지 말고 1등 사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가장 많이 타협하는 부분은 가격일 수밖에 없어요. 저거 너무 비싸다, 내가 저 돈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니까 그냥 요거 사야겠다 하고 그 2등 혹은 3등 사는 순간 1등이 되게 눈에 아른거립니다. 특히나 그게 가격대가 가까울수록 더 아른거려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고 쳐봅시다. 내 1순위 자전거가 1200만 원짜리였어요. 와,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1200만 원을 그렇게 선뜻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2등이 한 800만 원 된다고 쳐보자고. 이 400만 원의 갭을 메꾸려면 이 1등이 2등부터 정말 월등히 뛰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400만 원의 가격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와야 되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8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게 되더라도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그냥 저런 기한급 자전거가 있었고 저거 사면 좋았긴 하겠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너무 좋은데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러닝화를 예를 들자면 러닝화 최상급이 각 브랜드별로 한 30만 원 중반대가 돼요. 그리고 그 아래 등급 슈퍼 트레이너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죠. 얘네들이 뭐 한 20만 원 초중반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최상급과 차상급의 차이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맥시멈 한 15만 원 정도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이 신발을 한 1년 혹은 뭐 2년 정도의 주기로 신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달 뭐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고민을 해보게 돼요. 차라리 그냥 한 달에 커피 2잔 정도 값인데 그냥 그거 좀 덜 마시고 저거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꽤나 내 손에 닿을 법한 그런 계산이 나오는 순간 지금의 내 소비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 물건의 장점들 내가 잘 뽑아 써먹으면 얘도 진짜 좋은 녀석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른거린단 말이죠. 왜? 내 손이 뻗으면 닿을 만한 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내가 뻗으면 팔이 아프지 않을까? 저거 너무 무겁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근처에 있던 걸 잡았던 것 뿐이라 저기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하면서 자꾸 스스로의 선택을 패배처럼 여기게 돼요. 그렇게 내가 내 선택을 후회하는 순간 결국은 걔를 사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그걸 집게 돼요. 물론 뭐 재고가 없으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재고가 풀리는 순간 바로 집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 30만 원 정도 되는 신발을 누군가는 그냥 그 돈 주고 사서 잘 신고 있을 텐데 나는 5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한 켤레 더 샀잖아 앞에. 당연히 이걸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하자면 그래도 앞에 이 20만 원 정도 되는 신발을 사봤기 때문에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그 결정력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앞전의 소비를 후회하면서 다시 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실수 발생 안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다시 발생하긴 합니다만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 돈은 정직하게 나갔잖아요. 내 돈 20만 원 더 나갔다고. 이게 중첩이 되면 될수록 이 불필요 지출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서열을 매겨보고 1등부터 한 3등까지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그냥 1등으로 가는 게 솔직히 더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런 소비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러닝화도 있고 의류도 있고 뭐 복싱 글러브도 있고 복싱화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휠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최선의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나 이제 필요한 게 없다. 다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면
레깅스 같은 걸 봤을 때 잭시믹스도 있고 뭐 안다르도 있고 뭐 새로운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새로운 녀석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나는 집에 내가 사놓은 룰루레몬이 제일 편한 것 같더라. 입어보면 느끼거든요, 사람이. 아, 그때 룰루 잘 샀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 뭐 아크테릭스 이런 것들을 사고 싶었었는데 솔직히 그 아크테릭스 기능 정말 좋은 거 알고 있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바람막이에 그 큰 돈을 쓰기엔 아까웠고 사실 그 디자인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로몬 바람막이를 최근에 샀는데 사실 바람막이 살로몬 거 입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나만의 약간의 희소성 그리고 패턴의 그런 깔끔함, 그 살로몬 로고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들어가는 그게 예쁘더라고요. 그게 딱 마음에 드는 순간 다시 아크텍스를 봐도 아쉽지가 않아요. 나는 다시 돌아가도 그냥 이 살로몬 샀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든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른 선택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습관화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드디어 우리가 그걸 체득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거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구나. 그게 딱 판단이 서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소비에 후회를 안 합니다. 내가 이거 사면 딴 건 몰라도 후회는 안 하겠다 하는 녀석들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그 녀석을 사는 게 가장 후회를 하지 않고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후회하지 않는 소비를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만의 3가지 생각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계신 물건 중에 후회하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여러분들이 왜 그 물건을 산 걸 후회하는지 적어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우리만의 그런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